그럼 이제 한국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제 한국사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사 역시 뭐 영어 부담감 뭐 굉장히 크지만 사실 한국사도 그렇죠. 만만치 않아요. 이 경찰 진짜. 한국사 부담감 굉장히 맞아요. 많이 가지시는 분들 많은데요. 우선 이제 초시생하고 N수생이 지금 이 개편되는 체제에 맞춰서 공부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아직 2년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조금 시간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체제 유지하셔가지고 경찰 한국사 공부를 하셔야죠. 무조건. 그쵸. 근데 이제 사실 처음 시험을 보느냐 아니면 이게 뭐 N수생이냐 이런 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영어랑 특히 한국사 같은 이런 필수 과목에 지금 현 체제에서 해당되는 요 과목에서 여러분들의 지금 학습의 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영어랑 한국사 이게 조금 출발부터가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도 한번 이렇게 응시를 해봤고, 그 다음에 점수도 조금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어에서도 뭐 수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면 합격을 사실은 할 수가 있잖아요. 이 경찰 같은 경우가.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2022년도에 적용까지 이렇게 봤을 때 자기가 만약에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기간을 남겨두고도 현 체제를 유지해서 응시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만약에 기초가 전혀 안 돼 있어요. 특히 영어라든지 한국사 전혀 지금 한국어에 대한 것도 개념이 조금 한자적인 부분도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한국사 그쵸. 가르칠 때 보면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최소한 1년의 시간 이상은 확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수험 기간을. 그러면 이제 2022년까지 적용, 처음에 이제 시험이 개편되는 게 적용되는 그 시점을 두고 1년 정도 이상이 확보가 안 된다. 자기의 수험 기간이. 그러면 이제 개편되는 체제에 맞춰서 맞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맞습니다. 근데 뭐 지금 현 체제를 유지하면 영어랑 한국사 점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맞춰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개편되는 우리가 이제 한능검 체제로 간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한능검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일단 여러분 경찰 한국사 공부하시다가 이거를 지금 시험을 접해보시면요. 역시 영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난이도는 쉬워요. 굉장히 그래요? 쉬워요. 어느 정도예요? 지금 한국사 애들 수준이야. 어려워가지고 그쵸. 난리예요. 너무. 맞아. 혹시 절대평가 수능 한국사 보셨나요, 혹시? 아니, 저는 안 근세가 아니어가지고. 난이도. 저랑 또 세대가 더 다르시 저는 지금 서로 세대가 다르다는데 아니, 이 밑에 세대고 한 번쯤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전혀. 전혀요. 그럼 예를 들면은, 일단, 경찰 한국사 같은 경우는 선택지 자체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선택지에 들어가는 사지선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제가 지금 뭐 소방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급 쪽도 한국사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선택지가 가장 긴 게 경찰 한국사가 가장 길어요. 그래서. 텍스트가 길죠. 네, 텍스트가 길어요. 그래서 소방 쪽의 한국사를 이렇게 보다가, 경찰 한국사를 보면은 아마 이제 이 소방 쪽이 굉장히 놀랄 거예요. 경찰 공부하시다가 소방 쪽의 한국사를 보게 되면 또 너무 수월하게 쉽게 푸실 거예요. 네, 그런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경찰 치는 학생들이 소방과 치면 뭐 95, 100점 맞는다고. 네. 몰라요. 근데 뻥인 것 같긴 한데, 지들 말은 그래, 말은 그렇죠? 그래.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해서 네. 자신감을 막 네. 내비치죠. 그렇죠. 네, 무슨 네. 뭐 소방이 밑에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네, 네, 않고. 네. 또 네, 소방은 네. 또 소방만의 또 어떤 또 그런 네. 또 특징이 또 조금 별도로 있기는 한데, 아무튼 이제 경찰 한국사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굉장히 길어서, 예를 들면 이제 소방 같은 경우 기준점으로 봤을 때 20문제를 소방에서 푼다라고 하면 경찰 쪽의 한국사는 한 30문항을 정도 푸는 듯한 느낌? 그래서 부담감이 엄청나겠구나. 네, 그래서 사료가 주는, 그 다음에 선택지가 주는 압박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 한국사는 항상 시험이 끝나고 나면 난이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논란이 조금 있거든요. 어느 쪽에서는 너무 쉬웠다, 요번에 쉬웠다. 근데 어느 쪽에서는 조금 어려웠다, 막 이래요. 근데 경찰 한국사 그렇게 좀 논란이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유형이 주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막상 답을 딱 골라내는 데는 사실 별게 없거든요. 똑같아요. 난이도 수준은. 근데 보시면은 이게 뭔가 유형 자체가 주는 거, 개수를 고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선택지가 길다든지 사료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공부를 하시다가 한능검을 치시면 한능검은 그냥 무난하게 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그렇게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한능검을 공부하다 경찰 한국사를 가는 건 조금 힘들어요. 근데 경찰 한국사를 하시다가 또는 공무원 쪽 한국사를 하시다가 이 한능검을 딱 응시를 하시면 그거는 그냥 바로 이렇게 쉽게. 주위에서 쉽다고 하는데 제가 학생들 궁금한 게 네. 2019년 1차나 2차 이번에 그 경찰 시험 몇 점 정도 맞으면 이게 등식이 성립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한능검 1급을 딸 수 있는지 이런 거 되게 궁금해요. 예, 학생들이. 아, 그쵸. 한 근데 70 맞으면 1급 딸 수 있는지 그쵸? 이번 시험 60 맞으면 1급 딸 수 있는지 그거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이 반대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응시를 하시고 오신 분들이 나는 한국사는 자신 있어. 이러면서 접해서 오시거든요. 근데 보면은 한국사에서 1급을 맞았는데 이쪽에 처음 와가지고 경찰 한국사에서 30점을 맞았고 이래요. 띠로리, 네. 띠로리.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경찰 시험을 보던 지금 기존의 학생들이 네. 한국사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한 19년도 2차에서 한 70점 맞았다. 그럼 바로 딸 것 같은데. 그럼 바로 한능검- 따요. 바로 딸 수 딸 것 있습니다. 같아요? 그 정도 바로 식으로? 딸 수 있어요. 그래서 한능검으로 이게 개편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그렇게 사실 강하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이 경찰 한국사 기존 체제의 한국사 공부를 하시다가 이 바뀌는 체제에 맞추셔서 사실은 한능검 응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은 일단 한능검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조금 많아요. 지금 우리는 몇 문제인데요? 경찰은 20문항인데 한능검 같은 경우는 50문항이에요. 너무 많다. 짜증나. 50문항. 네, 50문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 같은 경우도, 요거는 선택지가 조금 달라질 거예요. 이게 이제 한능검 같은 경우도 개편이 돼요. 또 또요? 개편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개편 너무 많이 내는데. 내년에 5월 달부터는요, 지금 현체제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응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기본하고 심화체제로 바뀌게 돼요. 그래도 이제 아마 이게 경찰 쪽에 기준점을 마련해서 요 자격 제한을 건다면 그래도 한 중급 정도에 이렇게 마치지 않을까. 보통 그렇게 마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급에 이렇게 마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한번 요게 문제가 이제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느냐 네. 조금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추고 싶다. 맞춰보세요. 싫어요. 맞춰보세요. 진짜 엄청 오래돼가지고. 자, 이건요, 이 한능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문항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조금 색깔이 달라요. 불의 사용은 응. 그만날? 뭐야? 요래. 저는 안 풀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제가 사실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그쵸. 한능검은 먹는 게 많이 나요? 네. 이거 한능검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요 문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추석이 얼마 안 지나갔잖아요. 그 추석 때 혹시 뭐 드시는지 아실까요? 추석 때 뭘 먹을까요, 우리가? 성편. 그쵸. 네, 성편 네, 먹죠? 네. 이런 게 나와요. 설날에는 설날에는 뭐 먹죠? 귀엽다. 설날에 뭐 먹죠, 우리는? 설날에? 떡국, 그쵸, 떡국. 떡국. 예. 이런 거 나와요. 귀엽다. 그죠? 귀여워. 그래서 사실 이 한능검은요, 이거는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거를 한국사에 대한 이 시험을 안내하는 그 목적 자체가 우리나라 이제 국사에 대한 교육이 너무 떨어졌다. 그리고 또 그래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한국사에 대한 소양. 이런 것들을 기준점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쉽고 현실하고 관련된 그쵸, 것들이 그쵸. 좀 나오는구나. 그래서 특히 이런 세시풍속 같은 경우는 단골로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돼요. 일정으로. 포커스가 다르구나. 네, 조금 다르죠, 색깔이. 경찰, 이 학생이 약간 하나 교양 질문이 같다. 경찰 한국사 왜 어려운가요? 경찰 한국 왜 어려운가요? 있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그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쵸. 다 잘하니까. 그쵸. 점점 어려워지죠. 말도 못하게 형법이요. 지금 형법 아니고 형법 난이도는 진짜
거의 옛날에 제 사법시험 2002년도 3년도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아, 진짜 이제 학생들 이게 시간이 대단하구나. 있으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이게 이게 차이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네요. 아, 네. 이거 골고루 답이 나오시는데 이 문제를 이런 문제가 출제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먹는 문제를 안 가르쳐줘도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바로바로 이렇게 딱딱 맞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 같은 또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지금 볼게요. 이거는 이제 불의 사용을 금한 날 세시풍속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때 이제 차가워진 음식을 먹는다. 전날 만들어놨다가 이거를 따뜻하게 데우지 않고 불을 쓰지 않는 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은 그냥 한자를 사실 알면 한국사가 솔직히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기는 이제 찰 한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식.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벌초하고 불 쓰지 않고 요런 날,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4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런 그래요? 것들을 공부하면서 배워 나가는 어려운데요? 거예요. 좀 재밌다. 조금 좀 이제, 재밌다. 네, 뭐 어렵기도 하지만 조금 재미있게. 예. 근데 요거 지금 배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1점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문제는 몇 번만 풀다 보면 기출 문제로 충분히 가능해요. 아, 이게 배점이 또 다 다르구나. 그래서 나오는 게 나와요. 나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은 3번. 문제은행식으로 내나요? 그쵸. 문제은행식으로 나와요. 예. 그래서 나오는 선택지가 똑같은 게 반복해서 거의 계속 나와요. 괜찮다, 네. 하기에. 그러면 확실히 부담감은 완전히 줄어요. 네, 완전히 줄게 돼요. 근데 약간 똑똑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그쵸. 실제 생활에 조금 가까워지게.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아할 거 아. 오늘 하나 써먹어야지. 찰 한자 아냐 너 해가지고 물어봐서 모르기만 해봐요. 딱 찍어가지고 무식하다고 아주 엄청 이거 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찰 한자도 모르나. 그쵸.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